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를 또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4번과 5번 문제인데, 어제 진행했던 문제, 처음에, 엊그저께였죠? 진행했던 문제 3개에 이어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상황을. 근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살짝만 내용을 건드려 놓고 진행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은데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상황이야. 우리가 쿼리 연습하는 상황, 그런 연습 문제였으니까 어느 정도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자, 지금 제목 2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제가 가지고 있는 애한테는 제목 2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이 정답 3이라고 하는 이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정답 3 나오는 이 문제까지 하고 어제 얘를 하나 중간에 또 했잖아요. 얘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다른 상황이 된 건데 괜찮습니다. 제목 3 데이터를 제가 그냥 지워버릴게요. delete from article where id 3 인데 제가 id 3으로 지워버리면 현재 우리가 문제가 말했던 거랑 다른 느낌으로 지우는 거니까, 물론 같은 데이터를 지우려고 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위에 있는 과정들은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 빌드업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적당히 따라가면 돼요. 적당히. 그리고 지금 얘네 둘도 없어야 돼요. id나 reg 데이터라는 컬럼 자체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drop 아니다 alter table article drop column id 그리고 reg date 이렇게 이 두 개 실행하면 id라는 컬럼과 reg date라고 하는 컬럼 두 개를 지울 수 있어요. 어차피 오늘 이 드랍이라고 하는 컬럼 삭제하는 거랑 뭐 모디파이 이런 거 배울 거니까 이 상태로 좀 변경을 시켜 놓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제목 3 내용 3 데이터를 두 개를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추가할 거면 우리 쿼리 insert 사용해야 되겠죠? insert into article set 지금 어차피 타이틀과 body라고 하는 컬럼밖에 없기 때문에 제목 3 내용 3 이렇게 데이터를 두 번 넣어줄게요. 전 두 번 실행했어요. 그럼 당연히 인설트가 두 개가 들어갔을 거니까 데이터는 총 3줄 들어있을 거고, 자, 이런 상황. 자, 여기서 이제 제목 3인 게시물 중에서 두 번째 것만 제목을 새 제목 3으로 바꿔달래요. 지금 이거 상황인데 얘네 둘 중에서 밑에 거를 새 제목 3으로 바꿔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에서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쿼리를 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두 번째 게 아니라 첫 번째 거였다면 이건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해요? 얘인데. 네, 이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리밋이라고 하는 거랑 조건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얘는 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녀석이 존재하지만 상관없이 얘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중에서 밑에 거를 건드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없었다면 더 쉽게 얘를 고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할까요? 업데이트.
set 타이틀 새 제목 3인데 원래 우리가 이제 리밋을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다가 1 이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수정하고 끝나려고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where를 준다면 그러면 이 제목 3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애초에 이 녀석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만큼의 결과를 갖다 놓고서 리밋이라고 하는 걸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다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면 이 업데이트 쿼리가 실행되려고 하다가 나 이제 밑으로 못 내려가네? 여기까지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잘 바꿔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였으니까 다시 좀 돌려놓도록 하고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이 상태에서 얘는 어차피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넘어갑니다. 테이블 구조를 봐라. BSC 아티클. 자 봤을 때 지금 타이틀과 바디라는 컬럼밖에 없고 이 두 컬럼 가지고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컬럼을 추가하는 명령어, 컬럼을 삭제하는 명령어, 컬럼을 변경하는 명령어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준 것 뿐이고요. 그 밑에 여기서는 애초에 아이디를 추가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배웠던 alter table 아티클에 add 컬럼 이름은 id int 타입으로 사용을 할 거고 일단 이렇게 그리고 first까지만 해줄까요? 우리 배웠던 거 자, 실행을 시켜주고요. 데이터를 조회해 본다면 id 컬럼에 이제 다 널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상황. 이제 기존 데이터에 id 값을 추가하자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데이터 하나를 지워놓고 좀 갈게요. 아마 저 친구가 방해를 할 거라서 첫 번째만 지우는 방법은 뭐 많죠? 리밋으로 지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제목이랑 내용이 좀 달랐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워도 되고요. 이 상황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냥 기존 데이터에 id 값을 추가하자. 근데 기존 데이터 중에 한 개만 아이디를 2로 변경하자. 그럼 일단 id 값 추가하는 상황은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그냥 둘 다 1을 넣는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중에 하나만 2로 변경하자 하고 있으니까 뭘로 변경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하죠. 사실 아무거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어차피 지금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우리 위에 있는 것밖에 못 바꾸겠네요.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 2 where limit 1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라고 한 거는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고 2번 게시물만 조회해라. 그러면 select from article where id 2 이렇게 얘를 지워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가 뭐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이 기본적인 쿼리문들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연습을 하는 거고 이제 밑에서 이 문제 5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이제 개념적인 걸 공부할 수 있게끔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4까지는 그냥 여러 가지 반복적인 연습.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의 제목을 제목 2로 변경해라. 시키는 대로 그냥 쭉 하면 돼요. 어차피 게시물이 얘밖에 없어서 이런 조건을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부여해 주고요. 데이터 조회하는 거 또 모든 데이터를 지워라. delete from 조건 없이 그냥 다 날려버려도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개념을 익혀나가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번호 1, 제목 1, 내용 1을 추가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insert into article set id 1 타이틀 제목 1 body 내용 1.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id라고 만들어 놓은 이 컬럼이 어떤 역할이라고 했어요? 어제 배웠던 고유 식별값,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id라는 컬럼을 만들어 놨던 거였죠. 물론 이 녀석한테 진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pk라고 하는 이런 제약사항 같은 걸 걸어 놓은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유 식별로 활용할 거라는 개념은 배웠으니까 그 의미를 넣어 놓고 스토리를 이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데 제목이 내용 1이에요. 근데 번호는 같대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문제가 없죠. 인설트를 성공해요. 그리고 실제로 조회를 해봐도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id라고 하는 이 컬럼이 고유식별 값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히려 타이틀이나 바디, 직접 제목이나 내용이 다르고 있는 이 녀석들이 오히려 데이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얘네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는 겁니다. 안 돼야 되는 상황인데 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안 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애초에 우리가 인설트를 시켰을 때 뭐라고 하게끔 만들어 봐보자. 그런 제약사항을 한번 걸어보자. 그 얘기니까 여기를 이제 일단은 그냥 두고 가도 되겠네요. id 컬럼에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을 걸어야 한대요. 그리고 낱널 제약을 걸어야 한대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제약사항과 제약 조건에 관련된 걸 우리가 배울 건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제약사항, 제약 조건, 어떤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쓰는 그 의미는 동일한 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 놓고, 이 제약사항들 되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유니크라고 하는 것과 낱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니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이거 뭐 희귀하고 약간 희소성 있고 이런 의미죠. 보통 유니크하다라고 하면은. 자, 이 녀석은 그 의미를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해서 중복된 값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유니크는 중복된 값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제약 조건이에요. 이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 컬럼은 데이터가 들어올 때 중복된 값이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온다라고 막아요. 너 이 데이터 이미 갖고 있는 애가 있어. 중복될 수가 없어. 안 돼. 라고 튕겨냅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게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에요. 자, 낱널. 얘는 뭘까요? 얘는 뭐죠? 널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not, 언어에서 이제 느낌표나 not 같은 의미들은 대부분 다 부정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안 돼 같은 느낌인데 널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컬럼에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줬다라고 하는 행위는 데이터로 너를 가질 수 없다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로 너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무조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널과 공백 같은 거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휴지 거리에 두루마리 휴지가 걸려 있는데, 휴지가 잘 걸려 있고 실제로 쓸 휴지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 있음. 자, 그리고 이제 휴지는 없어요. 쓸 휴지는 다 떨어져서 없는데 휴지심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약간 공백 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존재하는 데이터는 있는데 값이 없는 거예요. 공백일 뿐인 거죠. 이게 휴지심만 있는 상황. 그리고 애초에 휴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널입니다. 얘는 데이터 자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건데, 아예 데이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못 가진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비어 있을 수 없다란 얘기예요. 무조건 뭐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id라고 하는 이 컬럼에다가 유니크를 줘야 된다, 난너를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 조건을 하나의 조건이 다 커버칠 수 있어요. 이 유니크라고 하는 것과 난널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듯한 녀석이 우리가 어제 처음 얘기를 들었던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이 녀석 PK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키, 고유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 중복된 값을 가지지 못한다라 그랬고, 데이터가 없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따지고 보면 이 둘이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도 존재를 한다라고 했고, 기타 등등.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그 정도, 오늘이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PK는 역할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시게 될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에 PK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되어 부여됩니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PK로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가할 수 있는 제약사항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그 쿼리를 실행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PK로 지정되어 있는 컬럼 기준으로 먼저 정렬되어 있어요. 데이터는. 이런 PK는 상당히 역할을 가진 게 많습니다.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단순히 이거 두 개의 역할을 이거 두 개의 역할만 하고 있진 않다. 이것보다 더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래서 엄청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 PK는 데이터베이스 우리 RDBMS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PK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또 FK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그 녀석들 관계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떤 컬럼에 PK를 지정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냐에 따라서도 되게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이제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도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친구. 그래서 얘는 테이블 안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너무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역할이 많은 컬럼을 여러 개를 줘버리면 본인 스스로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얘는 테이블에 한 컬럼만 PK가 될 수 있습니다. PK가 없을 수는 있어요. 테이블 안에. 근데 있을 거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컬럼 중에. 이런 개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문제가 유니크도 걸어야 되고 난널도 걸어야 되고 둘 다 걸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걸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 녀석을 걸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컬럼에 제약을 거는 방법에는 테이블을 만들 때 거는 방법이 있고, 테이블 구조를 바꿀 때 그 구조를 바꾸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테이블을 만들 때면 어떤 명령어예요? create죠. create 테이블. 테이블을 만들 때니까. 테이블 구조 변경은요? alter 테이블. 느낌이 좀 오시죠? 이 두 가지로도 다 제약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티클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테이블부터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이거는 지금 먼저 alter 테이블로 보여드리고 바꾸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테이블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는 게 좋겠군요. 한번 해보죠. 자, 구조 변경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아티클 테이블은요, 네, 딱히 제약사항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녀석을 제가 한번 뜯어 고쳐 보겠습니다. 자, alter 테이블 아티클,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는 id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제약사항을 추가하고 싶은 거죠. 얘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컬럼인가요? 기존에 존재하는 컬럼이죠. 그러면 이 녀석,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뭘로 해야 되겠어요?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게 add, 있던 걸 지우는 게 drop, 있는 걸 바꾸는 게 modify니까 우리는 modify를 써야겠네요. 자, 그걸 사용해서 alter table 아티클에 modify 컬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키워드를. 그리고 어떤 컬럼을 바꿀 건데, ID 컬럼 바꿀 거고, 자, 여기에 이제 int, ID 컬럼은 데이터 타입을 int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int를 지금 또 썼죠. 이걸 왜 써야 될까요? 이거 써야 되거든요. 안 쓰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얘가 안 써주면 안 쓴 대로 덮어 씌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제약사항 같은 거를 우리가 뭐 기존에 있던 게 뭐 ABC가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D를 추가하고 싶어 라는 생각에 modify 컬럼을 쓰고 D만 명시를 해놓으면요, ABC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덮어 씌워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필요한 것들을 다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근데 그 한 가지 빼는 거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덮어 씌워지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다 체크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쓸 때 명시하자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데이터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id 컬럼 int 타입이었는데 제가 여기다 바차 쓰면 이거 바차로 바뀌어요. 타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int를 명시하지 않으면 데이터 타입이 없다라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까지 넣어주고 이제 이 뒤에다가 제약상 처음으로 추가를 해보는 건데, 낱널부터 넣어줄 겁니다. 낱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부여를 하면 사실 얘가 이 두 가지를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따로 넣어줄 필요가 없긴 해요. 실제로 없이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없어도 상관없는 애지만 보통 같이 넣어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려고 했던 건데 뭐 없이 가보죠.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상, 얘도 제약 조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일단 낱널은 없애고 실행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이렇게 놓고서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modify 컬럼 수정할 거야 라고 해놓고 id 컬럼을 수정할 거야 하는데 데이터 타입은 int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은 필수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는 낱널 구분자가 뭘로 돼 있어요? int 뒤에 낱널이 뭘로 구분되어 있어요? 띄어쓰기죠. 자, 콤마 같은 거 따로 안 찍어요. 그냥 띄어쓰기입니다. 데이터 타입 뒤에 띄어쓰기, 그리고 낱널이 왔어요. 그러면 띄어쓰기가 구분자라고 하면, 이게 한 칸이 구분자라고 하면 지금 낱널은 여기에 한 칸 또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얘가 이 띄어쓰기를 구분자로 오해해서 낫과 널로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구분자고 이 녀석도 보면 띄어쓰기가 하나 있는데, 자, MySQL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 구분자가 띄어쓰기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 녀석이 하나의 예약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그걸 걱정해서 얘를 붙여버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예약어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해만 잘하면 돼요. MySQL은 똑똑해서 이런 거 다 알아먹는데 우리가 이거 보고서 낫과 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낫널은 하나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도 하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아직 이 쿼리를 실행시키기 전인데 이 녀석들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거를 캡처를 하나 따놓을까요? 이게 이제 쿼리 실행 전, 그리고 나서 이 쿼리를 실행하고요. 근데 지금 쿼리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이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뉘앙스를 보시죠. 뭐라고 하고 있나요? duplicate entry. 어쨌든 뭔가 중복됐다라는 거예요, 값이. 근데 그 값이 1이래요, 중복된 값이. 근데 for key,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중복된 값 1이 존재하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돼. 이거 될 수가 없어.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줄 건데 중복된 값이 이미 있잖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가 지금 이미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id라는 컬럼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부여할 수 없다. 부여하는 순간 이 녀석들의 데이터가 누군가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MySQL이 스스로 해줄 수 없다.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데이터를 지우거나 하나의 아이디를 바꿔놓은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일단은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 하나 지우고 하죠. 밑에 있는 걸 지울게요. 자, 하나 지우고 하면 이제 문제없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를 보면 이것도 캡처를 하나 따서 비교를 직접 해보죠. 자, 위에 있는 게 쿼리 실행 전이고요. 밑에 있는 게 실행하고 나서입니다. 자, 일단 여기 동일하죠? 이건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건드린 게 없으니까. 여기도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건드린 게 없으니까. 인트였는데 인트 또 한 번 넣어줬잖아요. 문제없고. 그 다음 널. 이거 그동안에는 여긴 아직 모르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이 널이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방금 전에 난널이라고 하는 애가 무슨 역할인지 배우고 왔으니까 이제 좀 볼 거예요. 자, 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널 값을 넣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yes, 돼. 그렇다는 건 난널이 아니란 얘기겠죠. 널 가능이란 얘기예요. 널 가능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이제 널 레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널 레이블. 이것도 실제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기존에는 다 널 레이블 상태였어요. 모든 컬럼에 다 널이 가능했던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 녀석한테 난널을 따로 주지 않았음에도 널 불가, 노 안 돼, 널 불가 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때문에. 실제로 난널을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난널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한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보통 써주는 편이긴 하지만 안 써도 상관은 없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건드린 게 없으니까 이 녀석의 키라고 하는 부분에 PRI가 들어왔죠. 이거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앞에 PRI예요. 그리고 이제 이 디폴트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아직 이 녀석은 건드린 적이 없는데, 자, 잘 보세요. 디폴트 뜻이 뭐예요? 기본값이죠. 자, id라고 하는 이 컬럼, 첫 번째 컬럼은 지금 얘는 우리가 방금 전에 프라이머리 키를 부여함으로써 널이 불가능하대요. 그죠? 근데 기본값이 널이래요. 어때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널이 안 돼라고 컬럼에 제약이 걸렸는데 기본값은 널이래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본값은 타입이 가진 기본값이나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이 컬럼한테 데이터를 넣지 않았을 때, 인설트 같은 걸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밀어넣지 않았을 때, 그때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값으로
저장되게끔 하는 그 기본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의 우리가 뭐 언어에서 배웠던 그 데이터 타입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값 이거랑 살짝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느낌인 건데 자, 지금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죠. 널이 안 돼. 근데 기본 값은 널이야. 그럼 우리가 id 컬럼에 데이터 안 넣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널은 안 되는데 널을 넣으려고 할 거니까 둘이 싸우지 않을까요? 실제로 싸웁니다. 근데 얘가 이겨요. 이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만약에 insert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이제 PRI 키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낱널이 걸려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목이랑 내용만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id라는 컬럼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아직 안 넣은 거잖아요. 이거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바디에도 내용을 빼볼게요. 바디는 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디에는 문제없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1 성공과 1 경고가 나온 상태에서 얘 뭐라 그래요? 빌드는 이제 컬럼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고 id라고 하는 컬럼에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doesn't have는 가질 수 없다겠죠? 디폴트 밸류, 기본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디폴트 밸류는 우리가 따로 설정하지 않아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디폴트, 너를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이 디폴트라고 했던 자 DSC 다시 보면은 여기에 적혀있는 이 널, 얘가 디폴트 밸류예요. 디폴트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걸고 있는 밸류, 이 널이라는 애가 지금 여기 이건 또 아까 그 에러사항을 하나 찍어 놓을걸. 지금은 다른 에러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그 상황에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바디에는 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널이 안 되니까 디폴트 밸류는 널이 들어가라고 해놓고서 널이 안 된다라고 해놨으니 이 녀석은 야 이거 널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너 인트지 일단 0 넣어줄게. 근데 빨리 와서 수정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0은 데이터 타입으로서의 기본값인 0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doesn't have default value라고 하는 그 녀석은 실제 디폴트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갖고 있는 밸류 널인 거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보고 문제가 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기존에 들어있던 데이터가 1번이고요. 방금 전에 추가한 데이터가 이 0이거든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0이 위로 갔죠. 자, 그동안에 우리는 인설트를 한번 진행할 때마다 데이터가 아래로 쌓아나가는 것만 봤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위에 갑자기 쌓여 버린 거예요. 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PK의 역할입니다. PK를 부여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PK가 가지고 있는 값을 오름차순해서 정렬해버려요. 지금 보시면 1이라고 하는 값과 0이라고 하는 값은 누가 더 커요?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1을 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오름차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오름차순 할 때의 기준은 PK다. 이 정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쿼리 SQL 문법을 사용해서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실제로 쿼리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기본적으로 PK가 있으면 PK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황. PK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거 PK라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다양한 일들을 하는 컬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고 다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넣으려고 할 때 뭐라고 했던 거는 0값이 이미 있는데 지금 또 0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이거는 중복은 절대 불가능이니까 이건 뭐 해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modify column이라고 하는 alter table 구조 변경 방식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사실 방식이 또 있어요.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id라는 컬럼한테 프라이머리 키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애초에 테이블 구조 변경 얼터 테이블 해놓고 add 컬럼, modify 컬럼 호출하지 않은 상태로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겠다라고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떤 컬럼에 추가할 건데 이런 거고요.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을 아예 지워놓고 나서 다시 아티클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으로 제약사항을 거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드랍 테이블, 아티클. 자, 제가 테이블 지우는 방식은 따로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너무 뻔하겠죠? 우리가 DDL인 상황에서 뭔가를 지워야 되면 드랍일 거고, 내가 지울 게 테이블이니까,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은 아티클이니까, 그리고 지우는 상황에서는 딱히 이 테이블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얘를 꼭 찾아내는 그런 조건들 같은 거를 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이름 중복 못하게끔 막혀있는 상황이니까 이름만 가지고 명확하게 골라낼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아티클 테이블은 없어요. 아티클 테이블부터 만들어 줄 건데 create 테이블 아티클 이 안쪽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 id 컬럼 int primary key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 과차, 뭐 100, 그다음 바디, 텍스트. 그리고 이런 데도 당연히 이런 제약 조건들을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타이틀과 바디라는 컬럼은 낱널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얘네도 데이터를 안 넣게 되면 널이 아니라 공백이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기본값으로. 근데 그것도 이 MySQL이 야 이거 널 안 된다고 해놓고 데이터 안 넣으면 어떡해, 일단 내가 이렇게 해놓을게 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웬만하면 그런 걸 발생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MySQL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를 너무 믿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테이블 만들면 id라는 컬럼에 int 데이터 타입과 프라이머리 키 자동으로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상황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방법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되게 많은 겁니다. 키를 건다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거니까, 저는 사실 이걸 제일 좋아해요. 테이블을 만들 때 아예 PK를 걸어버리는 거. 왜냐면 데이터 설계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거 아티클 이름이 좀 이상했네요. 설계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PK는 보통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꾸기보다는 미리 만드는 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깔끔해서 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바디에는 낱널 일부러 뺐고요. 타이틀에는 낱널 들어가 있는 상황. 좀 차이를 보려고. 그리고 나서 DSC로 아티클 테이블을 구조를 본다면 어때요? 잘 들어가 있죠? 다음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할 때 바디는 널이 가능이라 넣지 않아도 되겠지만 타이틀의 값을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할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id한테는 값을 넣어주고 타이틀은 값을 빼봅시다. 바디한테 하나 넣어주고, 이러면 얘도 성공인데 워닝이 나와요. 그래서 필드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doesn't have 똑같이 나왔죠. 아까처럼 가질 수 없어 디폴트 밸류를. 왜냐면 이 녀석도 디폴트 값 우리가 설정 안 해놔서 널이었을 거니까. 근데 낱널이니까 널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혼동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녀석은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건 널과 다른 거예요. 얘는 공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공백.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임시 데이터로 하나 처리해 놓은 거였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데이터 하나 지워놓고 여기다가 얘부터 진행을 3시간에 해보죠. 여기서부터 번호 1, 제목 1, 내용 1 추가하는 것부터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